일부 정신병원이나 정신과 의사들은 우울증 환자에게 무과당 요구르트나 프로바이오틱스를 과다 복용시켜서 우울증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모유에는 아기가 소화시킬 수 없는 유산균이 과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의 목적은 아기가 아니라 아기의 장내에 있는 장내 미생물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듯 유산균 등의 요소를 통해 질 좋은 장내 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은 건강한 뇌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일부에서 실천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줄의 힘은 브레인 메이커라는 놀라운 책을 통해 음식이 뇌를 만든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저명한 신경학자 데이비드 펄머터 교수의 주장을 자세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장내 미생물이 우리의 뇌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기분, 학습 능력, 심지어는 여러 질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룰 것입니다. 이 책에서 박사는 장내 미생물과 뇌 건강 사이의 연결고리를 설명하며 이 관계가 우리 몸 전체의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장내 미생물은 단순히 소화를 돕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며 실제로 우리의 면역 체계, 정서 상태,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과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내 미생물이 우리의 뇌와 몸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지식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역할과 중요성. 장내 미생물은 우리 몸에 사는 수십억 개의 미생물 커뮤니티입니다. 이 미생물들은 주로 우리의 소화계에 살면서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을 분해하고 필수 영양소의 흡수를 돕습니다. 하지만 그 기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우리의 면역 체계와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며 건강한 면역 반응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우리 몸이 감염과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놀랍게도 장내 미생물은 뇌와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른바 장내 축을 통해 장내 미생물은 우리의 기분, 스트레스 수준,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내 미생물은 세로토닌 같은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의 생산을 촉진할 수 있는데 이는 행복 호르몬으로도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다양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장내 미생물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 발효식품,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를 포함한 식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브레인 메이커가 제안하는 구체적인 식습관과 생활 방식이 우리의 장내 미생물과 뇌 건강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을 위한 식습관. 이제 브레인 메이커에서 강조하는 건강한 장내 미생물을 유지하기 위한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의 식단은 장내 미생물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 군집을 위해서는 다양성이 핵심입니다. 첫째,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을 많이 섭취합시다. 섬유질은 장내 미생물의 음식으로 작용하며 특히 프리바이오틱스 섬유질은 건강한 미생물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채소, 과일, 견과류, 콩류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발효식품을 규칙적으로 섭취합시다. 요거트, 케피어, 사워크라우트 등 발효식품은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익한 미생물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미생물은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건강한 지방을 섭취합시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장내 미생물 군집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어, 아마씨, 호두와 같은 식품에서 이 지방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공식품과 설탕의 섭취를 제한합시다. 이러한 식품은 건강에 해로운 미생물의 성장을 촉진하고 장내 미생물 군집의 다양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적용하기.
이번 섹션에서는 브레인 메이커의 권장 사항을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팁과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을 유지하기 위한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팁은 직접 식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공식품을 피하고 신선한 재료로 요리함으로써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요거트에 신선한 과일과 아마씨를 더한 파르페를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 팁은 시장 농산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계절에 따라 변하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면 다양한 종류의 프리바이오틱스 섬유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킵니다. 세 번째 팁은 발효식품을 집에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집에서 김치나 사오크라우트를 만들면 발효 과정을 직접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바이오틱스를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팁은 건강한 지방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연어나 아보카도와 같은 식품을 주기적으로 섭취하면 오메가3 지방산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품들은 뇌 건강뿐만 아니라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중요성과 뇌 건강.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배운 모든 것을 통합해보면 장내 미생물의 건강이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 특히 뇌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장내 미생물과 뇌 건강 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우리가 배운 내용을 어떻게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요약하겠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중요성. 장내 미생물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미생물 집단이며 우리의 면역 시스템, 소화 과정, 심지어는 우리의 기분과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 군집은 다양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유지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지원합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장과 뇌 사이에 직접적인 통신 경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장내 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은 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기분장애, 인지기능 저하, 심지어는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발효식품을 포함하여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여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은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유지하고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가 장내 미생물의 건강을 통해 내 건강과 전반적인 웰빙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서 여러분을 지원하고 앞으로도 건강한 생활 방식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채널의 에너지입니다.